이 검진지 정말 내 딸 맞네. 성희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에 쥔 종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은호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검진지로 확인되니 믿기 힘들 정도로 모든 감각이 무겁게 느껴졌죠. 이게 정말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허술했단 말인가? 성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에 쥔 종이를 꼭 움켜쥐었어요. 가슴 한켠에서는 후회가 마구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자신이 직접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만 같은 강한 집착이 솟구쳤죠. 성철 단 하루였던 그 밤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꼬일 줄 누가 알았겠어.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성희의 눈앞에는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 감정은 따뜻한 모성애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 실수로 인해 만들어진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날카로운 긴장감이었어요. 성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머릿속으로 젊었던 시절로 스며들었어요. 바쁘게 돌아가던 회사 일을 마치고 피곤과 스트레스에 지쳐있던 어느 날 잠시만이라도 현실을 잊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그날 하루 회사를 벗어나 홀로 술집으로 향한 성희는 평소와 달리 스스로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오늘만은 그냥 나를 잊고 싶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술잔을 거침없이 기울였죠. 술이 점점 몸속을 타고 올라올수록 머릿속 판단력은 흐려지고 마음 한켠에 자리한 경계심도 희미해졌어요. 그때 성철이 다가왔어요. 성희가 먼저 눈치를 챌 틈도 없이 성철이 그녀의 테이블 옆에 섰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가까이 다가왔죠. 혼자 있네. 오늘 좀 힘들어 보여. 술에 취한 성희는 당황하면서도 반응할 힘이 없었어요. 머릿속은 이미 흐릿했고 몸은 술 기운에 지배당해 제대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였죠. 성철은 그런 성희를 살짝 부축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한 잔 더 해요, 나랑. 성희는 순간 정신이 희미해지고 술에 취한 몸과 흐릿해진 판단 속에서 성철이 손을 내미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 밤 술 기운과 성철의 적극적인 태도 속에서 성희는 자신도 모르게 상황에 휩쓸리고 말았죠. 순간의 충동이나 선택이 아니라 술과 상대의 주도적인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었어요. 성희는 충동 속에서 성철과의 짧은 밤을 보냈지만 그 이후에도 마음 한켠은 편치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그날 밤의 일과 성철의 존재가 점점 무겁게 다가왔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었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성희는 성철이라는 남자가 궁금해졌어요. 마음속 깊이 선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였죠. 조심스레 주변 정보를 수집한 끝에 성희는 성철이 살고 있는 집을 알아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죠. 이제 가서 확실히 알아봐야 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성희가 성철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가족의 평범한 생활 소리에 머리가 핑 돌았어요. 현실감이 갑자기 몰려오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럴 수가 유부남이라고. 나한테. 손에 힘을 주며 문을 두드리자 성철이 나타났습니다. 성희는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켰죠.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속았다고. 성철은 당황하며 물러섰지만 성희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어요. 잠깐 고성희 씨 무슨 일이야? 진정 좀 해. 성철은 손을 들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성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잠깐이 아니잖아. 유부남이었다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성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는 말할 타이밍이 없었어. 미안해. 거짓말할 생각은 아니었어. 유부남이라는 말은 없었잖아. 이런 건 미리 말했어야지. 성희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성철은 한 발 물러서며 눈을 피했지만 성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따졌죠. 그날 밤 단 하루였던 그 밤 때문에 너한테는 단 하루의 장난 같은 밤이었겠지. 그 하룻밤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꼬였어. 성철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성희 씨, 나도 후회하고 있어. 그날 밤 난 예상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후에도 말할 용기가 없었어. 용기가 없었다고? 아니, 너는 처음부터 거짓말할 생각이었겠지. 애기랑 아내까지 있는 유부남인 걸 숨긴 채. 성희는 목소리를 높이며 성철에게 다가갔어요. 성철은 조심스레 말했다. 그때는 진짜로 진심이었어.
나는 그저 너와 대화를 하고 싶었어. 그게 죄는 아니잖아. 죄가 아니라고? 그럼 그 후에 왜 연락까지 차단한 거지? 유부남인 너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흔들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어. 성희의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불타올랐죠. 성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희 씨, 그 일은 단 하루잖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지금 안에 아이랑 아내가 있어. 나도 너가 이렇게 단 하룻밤에 일로 날 찾아올지도 몰랐다고. 몰랐다니 그 말이 무슨 의미야? 너는 그냥 내 편리함만 생각했겠지. 나한테 솔직히 말할 용기조차 없었잖아. 성희는 손을 흔들며 성철에게 다가갔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내 감정이 엉망이 되고 내 계획이 다 흔들렸어. 그 단 하루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 성철은 성희의 눈빛과 목소리에 압도당한 채 조용히 말했다. 성희,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하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었어. 최선? 최선이라는 게 뭔데? 나한테 상처만 남긴 최선? 그게 어떻게 최선이 될 수 있어? 성희는 목이 메인 채 외쳤어요. 그날 밤 성희와 성철은 집 앞에서 소리치고 싸우며 서로의 분노와 후회, 배신감을 그대로 쏟아냈죠. 성희는 단순한 원나잇이 아니라 배에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상태여서 그 아이의 아빠에게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닥칠 혼란까지 모두 직면하고 있었음을 냉정하게 깨달았어요. 그 한 번의 밤이 이렇게까지 큰 결과를 만들 줄은 누가 알았겠어. 지금 생각하면 그 선택 하나가 은호라는 존재를 세상에 남기게 했고 그녀의 삶 전체를 복잡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성희는 성철과 집 앞에서 싸우던 기억을 떠올리며 손에 쥔 검진지를 꼭 잡았어요. 그날 밤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느낀 통제 욕구가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났죠. 그 한 번의 밤이 이렇게까지 큰 결과를 만들 줄은 누가 알았겠어. 성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지금까지 스스로 내린 결정들을 하나씩 돌아봤어요. 성철이 유부남인 걸 알고 싸운 이후 성희는 마음속에서 점점 더 냉철해졌어요. 은호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 전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단순히 후회와 분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 시기 진석이라는 남자가 성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진석과의 재혼은 그녀에게 안정과 사회적 위치, 미래를 약속하는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은호라는 존재는 그 계획을 위협하는 장애물이었죠. 성희는 은호를 마주할 때마다 불편한 감정과 복잡한 책임감,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있으면 진석과의 미래가 흔들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성희는 속으로 계산하며 마음속 냉정을 다잡았죠. 결국 성희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은호를 잠시라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어린 은호를 직접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보육원이라는 안전하고 관리되는 장소에 맡기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죠. 마음 한켠에서는 죄책감이 살짝 스쳤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과 계획을 지키기 위한 집착이었어요. 보육원 앞에 선 성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은호를 안아 올리고 조심스럽게 보육원으로 들어가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죠. 여기서 너를 잠시 맡길 거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으렴. 성희는 은호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직원에게 은호를 맡기고 난 뒤 성희는 뒤돌아보며 은호를 바라봤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나 모성애가 아닌 후련함이 보였어요. 이제야 조금 안심할 수 있겠어. 아무도 내 계획을 흔들 수 없으니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성희는 은호를 보육원 안에 남겨두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죠. 그 선택은 그녀에게 일시적인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집착이 혼합된 불안감을 남겼어요. 은호의 존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그녀의 행동과 감정, 그리고 은호를 향한 집착의 근원이 되었음을 깨달았죠. 성희는 검진지를 바라보며 그때의 기억과 지금 현실을 연결했어요. 이 아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 너는 고성희의 딸이야. 정말 널 다시 찾게 됐구나. 그 집착과 냉정함이 은호를 향한 사랑이 아닌
자신의 계획과 통제 욕구에서 비롯되었음을 성인은 스스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성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내 손을 벗어나면 안 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은호가 누구와 함께 있든 내 계획을 방해하면 안 돼. 성인은 검진지를 손에 쥐며 마음속으로 차갑게 계산했어요. 이제 은호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할 차례였죠. 이 아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 지역적으로 그래야 그 집안이 흔들릴 테니까. 성인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은호를 자신이 계획한 길로 끌고 갈 방법을 하나씩 그려봤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나 모성애가 아닌 오직 통제와 복수, 계산만이 자리 잡고 있었죠. 성희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먼저 은호를 점점 지역에게 다가가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집안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 은호가 지역에게 마음을 열면 자연스럽게 집안 사람들의 감정과 관계가 흔들리게 되고 성인은 그 틈을 이용해 모든 상황을 장악하려는 계산이었죠. 한편 지역은 은호가 성재와 요즘 부쩍 가까워진 모습에 신경이 쓰였어요. 은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성재를 향한 눈빛과 같은 것일까? 지역은 이 질문 하나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치게 되었는데요. 오늘 아침 카페에 은호가 성재와 나란히 앉아 웃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성재는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은호에게 말을 건넸고 은호는 그 미소에 자연스럽게 화답했죠. 평소 같으면 무심히 지나칠 장면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역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질투와 불안이 스며들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호 씨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성재를 보고 있는 거야? 은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지혁 씨 그게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뭐? 지혁은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지만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눈빛만큼은 간절했는데요. 그는 스스로에게도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은호에게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지금 자신의 마음이 정말 은호에게 호감인지도 아니면 정말 후배를 아끼는 마음인지 몰라 마음을 숨겨야 했거든요. 멀리서 지켜보던 성재는 지역의 심리적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신경을 건드리며 다가왔죠. 지혁아, 혹시 은호가 나랑 있는 게 신경 쓰이냐? 내가 아니어도 은호 씨는 나랑 친하다는 건 변하지 않아. 지혁은 순간 움찔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살짝 미소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모습, 솔직히 좀 재밌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성재와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지혁과 있을 때 느껴지는 미묘한 설렘. 어느 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모호함이 두 사람의 경쟁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불씨가 되어갔죠. 며칠 후 지혁은 은호를 불러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은호야, 나 내 옆에 있고 싶은데 쉽지 않아. 그래도 내가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걸 막을 수가 없어. 지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렸지만 그만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선배 나도 복잡해요. 솔직히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혁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은호? 내 마음을 숨길 필요 없어. 나한테 솔직히 말해도 돼. 은호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선배가 날 이렇게 생각해 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니까 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요. 지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워도 괜찮아. 나도 혼란스러워. 그냥 내 마음을 알고 싶을 뿐이야. 솔직히 말해줘, 은호. 은호는 고개를 떨구고 속삭였습니다. 선배 나도 선배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성재 선배랑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이랑 선배랑 있을 때 설렘이랑 다르잖아요. 그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혁은 잠시 말을 잃고 은호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설렘 안정감 다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떤 마음이든 솔직하게 나한테 보여주면 돼.
나도 솔직하게 내 곁에 있고 싶거든. 은호는 눈가가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선배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나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더 복잡해지면 어쩌죠? 지혁은 은호의 손을 살짝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호, 내 마음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복잡해지는 건 상관없어. 오히려 나한테는 내 솔직한 마음이 필요해. 내가 선택을 주저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숨기지 마. 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그럼 나 조금만 시간을 갖고 생각해도 될까요? 선배 마음이 상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 어떤 선택을 하든 솔직하게 나한테 보여줘. 그게 가장 중요해. 그 장면을 몰래 지켜보던 성희는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지혁과 은호가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꺼내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계산을 세우고 있었죠. 좋아, 은호가 지혁을 흔들고 있군. 이건 생각보다 더 재밌겠는데. 성희는 자신만의 계획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립했습니다. 은호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이용하면 지혁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그 압박이 곧 지혁의 집안까지 영향을 줄 거라는 계산이었죠. 성희는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혁, 내 마음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니까 내가 조금만 더 압박하면 내 집안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겠네. 은호를 통해 그 약점을 건드리는 거야. 그녀는 은근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질투심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었죠. 모든 계산에는 치밀한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가 지혁을 향한 마음을 정리하기 전까지 성희는 계속 그림자를 드리워 두 사람 사이를 교묘히 조종할 생각이었습니다. 성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혁이 내 계획대로 흔들리면 그 불안이 집안 곳곳까지 퍼질 거야. 그리고 은호의 선택까지 흔들리게 만들면 완벽하게 내 그림자가 지혁에게까지 스며드는 거지. 그 순간 성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혁이 은호를 바라보는 눈빛, 떨리는 목소리, 조심스러운 손짓까지 모두 기록하며 마음속에 다음 전략을 세웠죠. 좋아,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은호가 마음을 결정하기 전에 나의 계획이 완성될 거야. 지혁,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내 덫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될 테니까. 그렇게 성희의 그림자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지혁과 은호의 관계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이 가장 격해진 순간 성희는 조용히 움직이며 다음 움직임을 준비했죠. 그 그림자가 지혁에게까지 미치는 순간 상황은 단순한 삼각관계를 넘어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었습니다.